자, 우선은 진도교재 16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다 얘기해 주세요. 자, 진도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건 이따가 고쳐주세요. 자, 17페이지 펴주시고요. 네. 자,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좀 다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근데 외우는 부분에서는 이미 1학년 때, 2학년 때도 이 수체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수체계는 다 배우셨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만 네,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순서대로 좀 배운 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실수라는 걸 배워요. 네,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실수예요. 네, 실제 존재하는 숫자. 네, 이걸 줄여서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유리수, 하나는 무리수.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자, 유리수를 우리는 2학년 때 배웠고요. 지금 무리수는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2학년 때까지는 파이를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루트가 붙어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이제 무리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이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 소수. 자, 정수는 또 자연수랑 그 다음에 0이랑 음의 정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수는 다시 1이랑 소수랑 합성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수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수체계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는 솔직히 별로 쓸 데는 없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거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 암기해야 되는 이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복소수라는 것도 배우고요. 복소수는 또 허수랑 네, 실수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허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실수랑 허수랑 합친 걸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걸 고1 때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입니다. 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파이라 그랬죠? 네, 이게 이제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네, 숫자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내용 자체도 2학년 때 배웠죠. 순환소수 하실 때. 그래서 소수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구분을 하는데, 유한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구분을 하는데, 얘가 지금 루트랑 파이를 얘기한 거고요. 순환소수도 유리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학원에서 평가를 보든 학교에서 3학년 걸 시험을 보든,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것보다 제곱근에서는 요 내용 몰라서 틀리는 게 더 많아. 시험 볼 때.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대충 외우고 넘어가시면 아마 문제 푸시다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좀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뭐 밑에까지 얘기가 다 끝났죠. 네, 실수 아까 얘기한 수체계가 이 모양이었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는 뭐냐. 아,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거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자, 개념 익히기 왼쪽 것도 같이 보고 갑시다. 네, 그랬을 때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인 걸 골라라. 루트가 붙어 있으면 다 무리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꺼내지는 수가 있죠? 제곱되는 거. 네, 그것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여서 1번은 기억은 무리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7로 꺼내지겠죠? 그러니까 유리수고, 다음에 자 루트 9분의 1은 3분의 1로 꺼내지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얘도 유리수고 얘도 무리수고. 자, 여기서 좀 이제 얘기를 더 해야 될 게 2는 유리수죠? 루트 5는 무리수죠? 네, 자,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해지면 무조건 무리수야. 유리수랑 무리수가 더해지면은 무조건 무리수다. 자, 그러면은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은 무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얘가 루트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일 수 있거든요. 그걸 더했다고 생각하면 0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무리수끼리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무조건 지금 나와 있는 2-1번이나 1번 같은 문제는 100% 나와. 네, 이 말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100%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는 충암중이 없지만 충암중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골라내는 문제를 기역부터 희읍까지 해서 몇 개가 맞는지 찾으라 그래. 기역부터 희읍까지 다 보고 맞는 거 틀린 거 다 골라내서 객관식이야. 그래서 객관식의 보기가 몇 개, 이게 답이야.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제가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 같은 것도. 자, 2-1번 볼게요. 루트 2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안 되죠? 네.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 맞죠? 네. 이런 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이해할 건 없어. 네. 그냥 외우라는 거야. 근호가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죠. 제곱되는 수 이런 게 있었죠. 루트 9. 네, 이런 것 때문에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리수냐 무리수냐 골라내는 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루트 밖으로 꺼내지는 게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꺼내지면 다 꺼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랬는데 가가 무리수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수가 뭐냐 그러면 기억이랑 니은은 안 되죠? 마이너스 4로 되니까 디귿이랑, 그 다음에 얘도 안 되죠? 네, 얘는 1.2로 꺼내지겠네요. 얘는 10으로 꺼내져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만 무리수가 된다. 자, 이런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게 제곱근의 어림한값.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나? 제곱근 표? 얘기 안 했죠? 네. 제곱근 표는 어딨냐면 책 맨 뒤에 진도교재 맨 뒷페이지에 제곱근 표가 있어요. 제곱근 표를 한번 봐주시고,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얘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맨 뒤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이게 제곱근 표죠? 네, 이걸 보고 그냥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루트 뭐 2.34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맨 끝에 자리에서 선을 그어주시면 앞에 2.3을 세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뒤에 4를 가로에서 찾아서 만나는 걸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루트 2.4라 그랬잖아요. 2.34?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표를 다 확인하셔서 2.3 보시고 4가 있는 데를 확인을 해 주시면 그러면 1.530 이렇게 그냥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셔서 뭐 별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읽어 주신다. 이게 이제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뭐 또 다른 하나 그냥 얘기하면 루트 뭐 43.2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도 두 자리지만 10의 자리까지 있지만 읽는 방식은 똑같이 여기에다 선을 그어주시면 43을 세로에서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2를 가로에서 찾아주시면 그러면 6.573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곱근 표에 써 있는 숫자가 어디까지 써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제곱근 표에는 1부터 99.9까지만 있어요. 그 외의 숫자가 없어. 제곱근 표는. 그러니까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만 있는 거야. 네, 제곱근 표에는. 그러면은 그 벗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좀 해야 되거든요. 벗어나는 숫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루트 234라고 내가 했어. 자, 그러면 당연히 99.9까지 뿐이 없으니까 234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얘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여기 찍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두 칸씩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소수점 여기에서 내가 2.34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수는 234니까 2.34에다 100 곱하면 234잖아.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서 자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꺼낼 수 있죠. 네, 그래서 10으로 꺼내주는 거고요. 밖으로. 안에는 2.34만 남았겠죠. 근데 방금 2.34 제가 구했죠. 1.5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530이 된 거야. 그래서 10을 곱하면 15.30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숫자를 표 안에서 찾기 위해서 네, 소수점을 이동해서 똑같이 100을 곱하거나 뭐 100으로 나누거나 만을 곱하거나 만으로 나누거나 해서 이 표 안에 있는 숫자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도 풀만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곱근 표가 없을 때는 문제에서 이 값을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계산해서 구하는 건 없어. 네. 근데 보통 루트 2 정도만 외워두죠. 루트 2는 1.414 정도 된다는 거. 루트 3까지도 외우시면 좀 더 좋고요. 1.732 뭐 이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루트 밖으로 꺼내도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보통 2나 3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대소관계나 그런 거 비교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읽는 거는 여기서도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자, 1.3 찾고 뒤에 5 찾아서 만나는 걸 읽었단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62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래 제곱근표를 보고 다음 제곱근의 어림한 값이 뭐냐. 그냥 표시만 하고 갈게요. 4.26이니까 42.6이니까 42랑 6인 얘가 1번이죠. 41.8이니까 얘가 2번이죠. 네, 그냥 표시만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5번은 하고 갈게요. 네. 자, 5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루트 5.91을 어림한 값이라 그러니까 찾으란 얘기죠. 네, 그래서 5.9랑 2를 찾으니까 얘죠. 그래서 a의 값은 2.433.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b를 구하라 그랬어요. 네, 루트 b는 2.396이니까 여기서 2.396을 찾아주시면 되고 얘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b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5.74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값은 5.74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실수의 대소관계. 자, 뭐 대소관계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루트끼리는 숫자가 큰 게 큰 거다. 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3면 음수일 땐 작은 게 큰 거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자, 수직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직선 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 이런 게 수직선이죠. 네, 수직선은 엄청나게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수직선을 다 메꿀 수 있는 수는 실수뿐이 없어요. 수 전체. 자, 그러니까는 실수로만 수직선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유리수만 가지고 모든 점들을 찍을 수 있냐 그러면 못 찍어. 무리수만 가지고도 모든 점들을 찍을 수 있냐 그러면 못 찍어. 네, 무조건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진 실수만 수직선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점들을 표시할 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위에 걸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요 자리가 뭐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자,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수직선을 표시할 때 이런 정수로만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해도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네, 소수나 분수로. 근데 이제 무리수를 배운 다음부터는 이 사이에는 무리수도 있는 거야. 네, 근데 무리수니까 점을 못 찍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을 찍고 싶으면은 항상 정수에서 네, 그 다음에 무리수로 이동을 해야 된다. 요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피타고라스를 해야 돼요. 저번에 피타고라스 얘기했죠? 이게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라면 얘가 루트 2라는 걸 알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 보면 지금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요 자리에 지금 Q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Q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길이가 루트인 걸 아니까 요것도 반지름이겠죠. 이게 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0에서 루트인 만큼 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니까 늘어났겠죠? 길이가?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면 이게 Q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쓸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0 마이너스 루트인 거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
그리고 이 루트 2가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모양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의 대각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2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예요. 그래서 Q가 뭐냐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고 오른쪽으로 갔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좌표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자, 보통 어디까지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세 칸의 대각선까지 알아야 돼요. 네, 세 칸의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1 플러스 9에 루트 붙인 거여서 루트 10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옆에다 써놓을게요. 칸수를.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 세 칸의 대각선은 루트 10. 자, 이렇게 돼요. 뭐 피타고라스 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냥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걸 뭐 구하는 식을 쓰라 그런 거 안 나와.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에서 그럼 다시 얘도 하나 확인하고 갈까? 여기서 시작해서 세 칸의 대각선이니까 1에서 시작했죠? 그럼 요걸 내가 A 좌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A의 좌표는 1에서 시작했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 안 가면 얘기. 다 이해는 돼요? 순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자, 그래서 이따가 다시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런 얘기입니다. 네. 뭐 밑에 있는 실수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네. 자, 뭐 이 정도. 자, 이제 1-1번 제가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제 알고 계신다면 얘가 지금 뭐야? 두 칸의 대각선인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루트 5라는 거 알죠? 1번은 루트 5야. 점 P에 대응하는 수니까 여기죠? 네, 그럼 P에 대응하는 수는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 그 길이가 반지름이 루트 5여서 P의 좌표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좌표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뭐 함수 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네. Y축까지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는 X축만 있으니까 그냥 가로만 하나 해서 숫자 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Q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겠죠? 루트 5만큼 이동한.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자, 이게 1-1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번이요. 자, 이제 이런 말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잘 골라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거는 뭐 푸는 게 아니니까 뭐 계산을 해서 2-1번에 1번을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전반으로 네,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메울 수 있죠. 유리수랑 무리수만 가지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여서 틀린 겁니다. 네.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치면 무조건 실수니까요. 네, 실수로만 메울 수 있다 그랬죠. 수직선은. 자, 2번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실수에 대응된다. 맞죠? 네. 자,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네, 이것도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1과 2 사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냥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무조건 있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무조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랑 수 사이에는 다 있어. 네, 실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어떤 수든 간에 똑같은 수가 아니라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계속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런 거를 외워서 푸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읽고 갈까요? 실수에 대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한 얘기죠. 네,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고, 두 양수의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크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작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얘를 그냥 보는 게 낫겠죠. 뭐 요거를 알아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요거 비교하는 방식을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수랑 마이너스 5라는 수랑 이거에 누가 더 크냐 이걸 비교하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대략적인 수도 외워놨기 때문에 루트 5가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루트 5 몇 정도 되죠? 2점 몇 되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 4가 2니까 2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2점 몇 되겠죠. 그러면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4점 몇 되니까 무조건 얘가 크죠. 작은 게 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객관식일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항을 시키는 겁니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몰아주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몰아주고 그래서 얘를 넘기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네 마이너스 3이 됐겠죠. 근데 이제 비교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루트 9로 바꾸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항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하시는 거다 원래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설명해 봤고요. 뭐 옆에 있는 얘도 보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3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은 애는 이항되면 없어질 테니까 네, 이런 거는 비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3이 더 크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3-1번은 제가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4로 바꿔주니까 왼쪽이 더 크고요. 3도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2 똑같으니까 4가 더 클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얘를 넘기면 3이 루트 3인데 3은 루트 9니까 왼쪽이 더 크겠죠. 얘도 넘기면 3은 루트 15니까 얘가 또 루트 9니까 오른쪽이 크겠죠. 다음 6번은 네, 마이너스 3 버리시면 루트 7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된다. 자, 이 정도까지만 우선 얘기를 하고 풀고 이따가 풀어야 되나? 아, 요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24페이지 얘기하면 네.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만 나가고 문제도 겁나 많네. 네.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설명할게요. 이것만까지만 설명할게요. 오늘. 자, 24페이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나중에 뭐 평가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으로 좀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개수 세는 거 어떻게 셀 거냐. 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fx를 루트 x 이하라고 하는 거는 포함이죠. 네, 요 각까지. 그래서 자연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서 f1이야.
그러면은 루트 1이란 얘기예요. 그럼 루트 1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있냐고요. 얘까지 포함하면 한 개 있겠죠? 이해되세요? 루트 1이 1이니까 네, 1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냐고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2 이렇게 쓰면 루트 2겠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루트 2는 1점 몇이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1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 얘도 1 하나뿐이 없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러면 F3도 1점 몇이니까 한 개겠죠. F4는 네, 루트 4니까 2여서 두 개겠죠. 1, 2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F4부터 어디까지 두 개겠어요? F8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네, 루트 8이니까 2점 몇이어서 네, 다 두 개씩 있을 거예요. F9부터는 네, 지금 3이니까 3개씩 있겠죠. 1, 2, 3 이렇게 해서 3개겠죠. 개수 세는 거니까. 얘는 어디까지? F15까지 다 3개씩 있을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규칙이 좀 있습니다. 네, 규칙이 뭐냐면 1부터 3까지 루트 1부터 루트 3까지는 자연수가 다 1 한 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 개는 무조건 다 자연수가 한 개인 거 개수. 4부터 8까지는 네, 4, 5, 6, 7, 8이죠. 5가지죠 지금 얘는. 네. 그 다음에 9부터 15까지는 9, 10, 11, 12, 13, 14, 15니까 7개죠. 그럼 이제 뭐가 보이셔야 돼요. 2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네, 루트 16부터 루트 24까지는 네, 그러면은 이게 4개가 지금 9개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네, 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규칙이 2개씩 숫자가 1 증가할 때마다 2개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옆에 있는 오른쪽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루트 93이고 얘는 루트 60인데 네, 이걸 빼란 얘기잖아요. 네. 자, 근데 자연수의 개수니까 루트 93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이에요? 93이면 몇 정도 돼요? 네, 9점 몇이 되겠죠? 왜냐면 100보다 루트 100보다 작으니까 루트 100이 10이잖아요. 루트 81이 9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수니까 루트 93은 루트 81보다 크고 루트 100보다 작으니까 9점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가 9개겠죠. 네. 1, 2, 3, 4, 5, 6, 7, 8, 9니까. 자, 루트 62는 루트 64보다 작고 루트 49보다 커요. 그러니까 7점 몇이라는 걸 알아. 자연수가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어서 7개겠죠. 네, 그래서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1번이었고요. 1번보다는 지금 이제 2번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요.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하면 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n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루트 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네, 1점 몇이어서 지금 자연수가 1 한 개란 얘기인 거잖아. 개수 세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세야죠. 근데 방금 전 거 이제 이해하셨다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인 거잖아. 얘네들 다 자연수 개수 한 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연수 개수 한 개인 게 3개 있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N4부터 N8까지가 자연수 개수가 2개겠죠? 네, 걔는 자연수 개수가 2개인 게 지금 네,
5개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9부터 네, N10 2개 나왔죠? 네. 그거는 둘 다 자연수 개수가 3개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0 더하기 지금 6 이렇게 답을 쓰시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10개뿐이 안 했잖아요. 네. 솔직히 그냥 세도 이런 거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식을 보여주려고 이걸 얘기한 건데 보통 NC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네. 보통 뭐 N45 네 이런 식으로 N50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문제에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N45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방금 했던 거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방식을 알고 있다면 1이 3개 있을 거고 2가 5개라 그랬고 3이 그럼 아까 7개였죠? 네. 그리고 4가 9개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5가 11개고 그러면 45까지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개수를. 이게 지금 몇 개인지.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죠. 얘가 지금 20개고 얘 12개고 그러니까 32개죠? 32개에 3개니까 지금 35개 했어요? 그러니까는 10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6이 10개 남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서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긴 하고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합니다. 네, 요 방식이.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규칙을 2개씩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걸 모르시면 이제 좀 한참 걸리겠죠 계산하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문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얘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네요. 평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숫자와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하면 그 중간 숫자가 나오겠죠. 1이랑 2 더하고 나누기 하면 1.5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리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루트 2랑 루트 3을 더하고 나누기 하면 숫자가 뭔진 몰라도 얘 사이에 가운데 있는 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설명이에요. 이 얘기는 평균 구하는 방식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3번 4번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3번 또 이제 골라내는 거죠. 개념 알고 있냐. 루트 3 루트 5 사이에는 한 개의 자연수가 있다. 네, 맞죠? 2 하나 있죠? 1점 몇이랑 2점 몇이니까 네,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3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 2분의 루트 2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통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6분의 2랑 네, 6분의 3이겠죠? 그럼 얘도 6분의 1로 바꾸겠죠? 네, 그럼 6분의 1로 바꾸니까 6분의 3 루트 2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값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곱해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3 곱하기 1점 몇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3 곱하기 1점 몇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정확하게 뭐 루트 2는 1.414라는 거 제가 아까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아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3 루트 5야. 그럼 루트 5가 대충 2점 몇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숫자인지. 그러니까 0.5보다 높으면 곱해지는 순간 한 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 한 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3을 안에다 집어넣으셔서 루트 18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루트 18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4점 몇이라는 걸 알죠. 루트 16보다 크니까요. 루트 18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루트 16이 4니까 네. 루트 18은 4점 몇이겠죠? 그럼 6분의 4점 몇인 거야? 얘는 6분의 3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풀어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봐도 크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냥 봐도. 자, 그래서 좀 해보다 보면은 쉽게 나중엔 잘 보입니다. 처음이니까 좀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마이너스 3과 루트 5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무조건 있어요. 수는. 루트 2랑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있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왼쪽에 있다. 이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뺐는데 양수잖아요. 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죠. 오른쪽에 있어야지. 자, 그래서 1,4가 답이 된다. 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이 문제가 나온 거는 그 뭐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이에 있으려면은 더해보란 얘기죠. 이 숫자랑.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얘 때문에 나온 거죠. 평균 때문에. 네. 얘는 무조건 사이에 있다. 계산 안 해봐도. 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낸 문제여서. 네. 사이에 있지 않은 거는 그냥 봐도 5번이죠. 1.414에다 1 더하면 2.414인데 얘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에 없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선은 24페이지까지 풀어주시고요. 뭐 24페이지는 제가 다 풀었지만 23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개념들에도 숙제를 얼마큼 내야 되나? 네.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우선 진도 부분 23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들은 아니다. 많이 내진 말자. 14? 네. 여기까지만 우선 하면 되겠네. 자.